자, 첫 번째 조건, 세타가 저 범위 안에 있는데 저 숫자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죠? 0보다 크고 세타는 90보다 작다 라는 뜻일 테고, 두 번째, 동경과 세타의 동경과 6세타의 동경이 일치한답니다. 그럼 4분면의 동경을 돌릴 때 동경 이만큼이 세타였다고 칩시다. 회전각이 이만큼, 이게 세타. 근데 6세타랑 일치한답니다. 6세타는 이렇게 회전해서 여기까지 갖다 칩시다. 이게 6세타예요. 그럼 6세타가 회전한 각에서 세타가 회전한 각 요만큼을 빼내게 되면 동경은 여기 놓이게 되죠. 이해되실까요? 그럼 6세타의 회전각에서 세타의 회전각을 빼면 동경은 여기 놓인다. 여기를 어떻게 표시할 거냐면 360엔 네, 플러스 0인데 뭐 0은 일단 생략합시다. 그럼 5세타가 360n이니까 양변을 5로 나누게 되면 세타는 얼마 되죠? 72n이 됩니다. 그럼 72n이 세타인데 세타가 이 범위 안에 있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0보다 크고 세타는 90보다 작네요. 그럼 이걸 만족하는 n값은 1밖에 없습니다. 괜찮겠죠? 네. 일단 남은 것 세타에 1을 집어넣으면 n에다 1을 집어넣으면 따라서 세타 값은 72도가 됩니다. 그럼 남은 건 세타에서 15분의 파이를 빼라는 얘기인데 뭐 세타는 60분법을 잘 표현됐는데 15분의 파이가 우리가 몇 도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나눠봐야 됩니다. 180을 15로 나누는 거겠죠. 파이가 180도니까. 됐습니까? 이게 얼마인가요? 10. 네? 12? 네, 12. 그럼 다 됐네요. 사인, 세타, 72도, 마이너스 15분의 파이, 12도. 그럼 사인, 60도. 사인 60도 얼마예요? 어차피 오늘 확인할 건데, 네, 2분의 루트 3이 정답이 되죠.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뿔의 옆넓이가 밑넓이의 2배일 때 ABO, 여기의 각 크기, 여기가 ABO죠? 이 각 크기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근데 옆넓이, 밑넓이가 나오게 되면 일단 이 원뿔은 펼쳐서 전개도를 만들어야 되죠? 그럼 이렇게 펼치면 이런 식의 이제 부채꼴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런 원이 하나 있겠죠. 근데 지금 밑면의 반지름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 반지름을 R이라고 합시다. 그럼 밑면의 넓이는 네, 알다시피 파이 R 제곱이에요. 근데 옆에 있는 이 부채꼴의 넓이가 밑넓이의 2배라고 했으니까 이 부채꼴 넓이는 2파이 R 제곱이 될 겁니다. 됐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2개를 알고 있잖아요. 2분의 1 R 제곱 세타 혹은 2분의 1 RL. 어떤 공식을 써야 될까요? 위 거, 아래 거? 아래 거. 중심각이 안 나와 있잖아? 근데 아래 거는 호의 길이가 없습니다. 호의 길이 구하면 되지. 이만큼이 호의 길이고, 이 호의 길이는 이 원의 둘레랑 같죠. 원둘레 구하는 공식은 2파이 R. 여기다 집어넣어요. 이 부채꼴의 넓이인 2파이 R 제곱은 2분의 1 곱하기 모선의 길이, 부채꼴의 모선 길이가 여기 있는 원뿔의 모선 길이가 이 부채꼴의 반지름이죠. 얘를 그냥 네모라고 합시다. 2분의 1 곱하기 부채꼴의 반지름 곱하기 부채꼴의 호의 길이 2파이 R. 이 약분되고 파이파이 지워지고 여기 R 하나 약분되니까 남는 네모의 값은 2R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R이면 여기 있는 이 반지름은 2R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따라서 여기 있는 모선의 길이가 2R이라는 거잖아요. 밑면의 반지름 얘가 R이 되고. 그래서 많이 보던 건데? 이거 특수강 아닌가요? 1대 루트 3대 2. 1대 루트 3대 2. 그럼 여기는 루트 3R. 몇 도일 때 나오는 공식이냐면 30, 60, 91 때 나오는 공식이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값은 60도. 근데 60도를 파이로 표현해야 되니까 파이가 180이잖아요? 그럼 60도인 걸 3으로 나눈 거잖아. 3분의 파이. 1번이 정답입니다. 삼각함수 하기 전에,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아까도 잠깐 언급할 때 답을 빨리빨리 얘기를 못하는데, 삼각함수는 삼각 B에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삼각 B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못하면
상가함수는 괜히 시간만 끌고 내용 파악이 잘 안 됩니다. 삼각비, 중3 때 배웠던 삼각비를 다시 잠깐 연습합시다. 삼각비라는 거는 직각삼각형에서 조건이 일단 거기서 시작하죠. 여기는 한 변 길이를 A, 한 변 길이를 B, B변 길이를 C라고 봤을 때 기준각 90도 이런 모양에서 90도 왼쪽에 있는 이 각을 기준각 X라고 두면 직각삼각형 3변 중에 2변의 길이비를 묻는 게 삼각비였습니다. 그게 정이에요. 직각삼각형의 3변 중에 2변의 길이비, 2변의 길이를 분수 형태로 표현한 값, 걔를 삼각비라고 정의했었고, 왜냐고 묻지 않고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걸 그냥 배우죠. sin x의 정의는 빗변분의 높이죠. 물론 이 빗변은 원래 하나로 정의되어 있지만 높이는 이렇게 놓으면 b가 높이지만 이걸 또 이렇게 뒤집어서 놓으면 a가 높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높이라는 기준이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놓여있는 상태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놓여있는 상태에서 빗변분의 높이 c분의 b 이게 사인이었고 코사인 x는 빗변분의 밑변 여기서는 c분의 a 그 다음에 탄젠트라는 게 있었죠. 탄젠트 x는 밑변분의 높이 그래서 a분의 b 이렇게 정리되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보통 삼각비라고 불렀었습니다. 이게 정의였고요. 그 다음은 특수각의 삼각비를 알았어야 되죠. 보통 각도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는 않지만 특수각이 있었어요. 0도, 그 다음에 30도, 45도, 60도, 90도. 그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 값들 여러분이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는 안 외우면 뭐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외우셔야 되는 거니까요. 근데 외울 때 아마 예전에 중학교에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사인과 코사인은 원래 얘 플레임이 이래. 사인, 코사인. 사인과 코사인 앞에 코가 분자 안 분자의 차이점이라 얘네들은 매우 이름도 유사하지만 그래프 개형도 유사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또 그 두 개의 그래프가 똑같이 생겼어. 근데 시작점의 위치나 흔히 말하는 좌우 평행이동에 대한 관계일 뿐이지 두 그래프는 동일하게 생긴 겁니다. 사인이 이렇게 시작되는 그래프라면 코사인은 나중에 오늘 다음 시간에 배우실 겁니다. 다음 시간은 아니고 사인이 만약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면 코사인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얘는 그래프가 다르지 않나요? 이거는 일부분만 그린 겁니다. 앞에서 쭉 이어서 그리고 이거 계속 이게 뭐가 되냐면 흔히 말하는 주기함수 반복적인 그래프가 나타나고 얘도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림이 나오거든요. 결국 그래프 모양이 계속 이런 식으로 생긴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생기느냐 아니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생기느냐 위치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지 두 그래프는 완벽히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값도 매우 유사하게 같습니다. 그래프 모양도 비슷하지만 값도 매우 유사하게 같습니다.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은 마치 형제 같기 때문에 무엇이든 간에 값을 두 개씩 나눠 먹습니다. 코사인도 두 개씩 나눠 먹습니다. 2분의 이게 외우는 방식이에요. 이게 뭐 대단한 원리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외울 때 좀 쉽게 외우라고. 사인은 값이 쌓여갑니다. 값이 쌓여간다는 얘기는 각이 커지면 값도 커진다는 뜻이야. 값이 계속 쌓여가니까. 어디부터 쌓여가냐면 루트 0부터 루트 1, 루트 2, 루트 3, 루트 4 이렇게 외우시면 이해하기는 편합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답을 쓸 때 우리가 이 값을 2분의 루트 0 이렇게 외우긴 했지만 답을 쓸 때는 당연히 얘를 0이라고 쓰셔야죠. 얘는 2분의 1로 쓰시는 거고요. 나머지 그냥 쓰는데 얘는 1로 쓰시는 거죠. 그 정도 센스는 있으셔야 되는 거고 코사인은 반대로 코사인 값이 거꾸로 갑니다. 코사인 거꾸로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이거 거꾸로 배워요. 루트 4, 루트 3, 루트 2, 루트 1, 루트 0 이렇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1이 되고 얘는 2분의 1이 되고 얘는 0이 되겠죠.
탄젠트를 외울 때는 처음 값만 외우시면 됩니다. 탄젠트 0은 0입니다. 0이에요. 30은 루트 3분의 1. 요것만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루트 3이 계속 곱해집니다. 또 루트 3이 곱해져요. 얘는 1이 되고 얘는 루트 3이 되고 이 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탄젠트 90도는 수학적으로 값을 정의할 수 없이 무한히 커지기 때문에 이 값은 정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는 방법을 설명드리지만 갑자기 누가 너한테 야 코사인 60이 얼마야? 그런데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빨리빨리 답이 나와야 돼. 그때까지 계속 보시고 익히셔서 확실히 이 내용은 깨우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뒤에 또 설명할 게 있는데 그거는 상관없어 활용 파트에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 테니까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자, 삼각 함수로 합니다. 삼각 B를 함수에 대응한 게 상각함수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걸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사인이라는 삼각 B를 선택했어. 근데 오른쪽에 항상 각이 주어지죠? 여기 내가 30도라는 각을 줬다고 칩시다. 이게 원래 X값이에요. X에 30을 줍니다. 그러면 이 전체 값을 Y라고 한다면 그 Y값은 2분의 1에 대응되죠. 30도, 2분의 1이라는 값에 대응됩니다.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코사인도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든 거니까 코사인 45도를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각이니까 이 각을 그냥 X라 표현했을 때 X가 45도이면 그때 코사인 45도라는 값은 2분의 루트 2가 된다. 탄젠트도 그렇고요. 탄젠트 이 각에 60도를 줍니다. 그럼 X가 60일 때 탄젠트 전체 60도의 값은 루트 3이 된다. 본 것처럼 각도가 이건 물론 30도가 주어졌지만 이게 뭐 40도가 주어진다면 얘는 2분의 루트 2가 될 테고 얘가 60도가 주어진다면 얘는 2분의 루트 3이 될 테고 각도가 바뀔 때마다 삼각 B 값이 두 개나 여러 개가 아닌 딱 하나의 값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이게 함수와 완벽히 일치합니다. 주어진 X 값에 따라 그 값을 계산한 전체 값이 하나로 결정될 때 X가 하나일 때 Y가 하나로 관계되는 정리된 이 관계를 우리가 함수라 불렀듯이 각도가 주어지면 삼각 B 값이 하나씩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를 정의를 삼각 함수라고 내려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삼각 함수의 시작은 이겁니다. Y는 sin X. 이게 sin이라는 삼각 함수의 수학적 식이에요. Y는 코사인 X. Y는 탄젠트 X. 이렇게. 얘네 셋이 일반적으로 삼각 함수를 결정하는 수학적 식입니다. 그럼 여기는 X는 당연히 각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그 각을 집어넣어서 나온 삼각 B의 값이 되겠죠. 이게 1대1로 대응되기 때문에 하나의 값에 하나씩 대응되기 때문에 이 자체가 함수로 규정이 된다. 근데 우리가 배웠듯이 함수로 규정이 된다는 뜻은 이 X값이, 이 변수값이 실수 범위로 확장하고 싶고 그래서 만들어낸 게 일반각이라고 그랬죠. 그동안 기존에 우리는 각은 기껏해 0에서 360도까지 그 정도까지만 계산했는데 각을 양수, 0, 음수, 양각, 음각을 다 포함해서 각을 무한히 확장한 일반각을 앞쪽 시간에 배우셨습니다. 그거를 각에다 대응시켜서 실수 전체 범위에서 이 사인값, 코사인값, 탄젠트 값을 정리한 얘가 삼각 함수가 되기 때문에 그 각을 무한히 확장하려면 사분면에 올려놓고 계속 돌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각을. 양각이든 음각이든 계속 돌려놔야 되기 때문에 사분면에다가 놓고 일단 시작합니다, 삼각함수는. 그리고 그 동경을 돌리다 보면 그 동경의 모양이 당연히 뭘 따라 움직이냐면 원을 따라 움직이겠죠? 원점에서 각의 꼭지점이 시작되고 동경을 돌리다 보면 이 모양이 원으로 대응될 거기 때문에 원 위에다가 보통 그림을 그립니다. 동경을 그릴게요. 여기 각의 꼭점에서 동경이 이렇게 갔다고 칩시다. 각이 이 동경은 요만큼 그냥 일단 보기에 요만큼 회전했다고 칩시다. 이 각을 세타라고 둔다면 이쪽으로 갑시다. 동경이 여기 있어요. 그럼 실제로 시초선은 X축의 양의 방향이 특별한 말이 없으시면 시초선이 됩니다. 각이 시작되는 기준의 위치가 되고 돌아가는 반직선이 동경이죠. 얘가 동경이에요. 그럼
여기 시초선부터 동경까지 움직인 이만큼이 회전각인 세타가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세타가 이쪽이지 이쪽이 아닙니다. 세타가 되고 동경의 끝점에서 여기는 동경의 끝점에서 X축 방향으로 수선을 내립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직각삼각형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발생해요. 그랬을 때 여기는 이 점의 위치였죠. 동경의 끝점. 이 점의 위치가 4분면 위에 어딘가에 놓이는 점의 위치니까 이 점을 그냥 x, y라고 합시다. 여기까지 괜찮겠죠? 네. 동경의 길이는 이 원의 반지름 같기 때문에 이 동경 길이를 그냥 r이라고 쓰도록 할게요. 반지름 길이니까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직각삼각형 모양에서 밑변에 약간 해당하는 그 길이는 이 점의 x 좌표와 같겠죠. 선생님 표현을 잘못했네요. 길이는 아니고요. 요만큼의 이 값은 x, 이 직각삼각형의 이만큼의 값은 여기는 이 점의 동경의 끝점에 나타내는 이 점의 x 좌표 같을 때고 그 다음에 이 길이는 여기는 이 값은 이 점의 y 좌표와 같을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상가함수를 이제 정의합니다. 만약에 사인을 정의하시오. 사인 세타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여기가 세타가 아니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여기가 세타가 아니고 시초선부터 동경까지 움직인 이 회전각이 세타입니다. 저 세타에 대한 사인을 정의하시오. 그러면 사인의 느낌이 약간 그러잖아요. 직각삼각이 놓여있는 상태에서 빗변분의 높이인데 이제는 직각삼각형이 아니고 동경이 회전하면서 만들어지는 점의 위치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느낌은 요 길이 분의 요 길인 건 알겠어요. 그치? 그걸 정의 내릴 때 저 R이 뭐냐면 동경의 길이입니다. 동경의 길이 분의 요만큼 Y 좌표라고 씁니다. 얘를 사인이라고 정의하고 상가함수의 사인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내려진 거예요. 그럼 코사인의 정의는 정의니까 왜냐고 묻는 게 아니고 일단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코사인은 약간 느낌이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이렇게 모양상 보면 R분의 X좌표라고 써지는 것처럼 보이죠? 동경 길이분의 X좌표. 이게 코사인의 정의가 되고 탄젠트의 정의는 밑변분의 높이니까 지금 써본 대로 보면 X좌표분의 Y좌표. 한글로 다 써드리면 이런 형태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짧게 간략하게 얘를 기억할 때는 보통 이렇게 쓰겠죠. R분의 Y 대신에 이 Y는 Y 좌표를 말하는 겁니다. 길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좌표이기 때문에 양이 될 수도 있고 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동경 길이는 항상 양수이긴 한데 X좌표는 양음이 그때그때 다를 겁니다. 그다음 얘는 X좌표분의 Y좌표. 요 세 개와 더불어서 이 세 개의 역수를 나중에 이제 수투가 배우실 겁니다. 그 역수인 사인의 역수, 코시컨, 코사인의 역수, 시컨, 탄젠트 역수, 코탄젠트 이 6개를 우리는 상각함수라고 정의합니다. 근데 고1은 딱 이렇게 3개만 일단 공부를 해요. 이게 상각함수의 정의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상각함수로 약속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림을 그릴 때 동경이 어디 놓이냐는 여기서 결국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동경이 만약에 여기 놓였어요. 동경이. 그래서 저는 직각삼각을 어떻게 그려야 됩니까? 그러면 동경의 끝점에서 무조건 X축 방향으로 수선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고 회전각 세타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렇죠? 동경의 문제는 여기까지가 세타 값이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 세타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하라면 정의대로 움직이시면 돼요. 동경 길이 얼마인지 길이 확인하시고 이 점의 X좌표, 이 점의 Y좌표가 얼마인지 확인하신 다음에 그 점의 좌표와 양음과 관계없이 그 양음의 숫자를 각자 여기다가 대입해서 그 값을 정의 내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자, 이러다 보니까, 어차피 뒤에 해야 되니까, 이왕 쓴 김에 지우기 아까워서, 좀만 더 할게요. 좀만 더. 보세요. 여러분이 실례가 안 된다면, 원의 방정식을 배우셨죠? 원의 방정식. 기억납니까? 원의 방정식. 중심이 0,0, 반지름이 R짜리인 원의 방정식을 쓰시오. 그럼 어떻게 써주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그치? 설마 까먹진 않았겠죠? 이거를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얘도 지금 원이잖아. 그렇지? 그럼 얘 원의 반을 실으려면 당연히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이렇게 써지잖아. 중심이 0,0 이게 반지름 r짜리잖아. 됐니? 잘 봐 이제.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혹시 신뢰가 안 된다면 이거 중3 때 배운 건데 이런 거 한 적 있어요. 삼각비할 때 직각삼각형 여기를 R,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합시다. 예를 든 겁니다. 얘가 X예요. sin X를 구하시오. 그럼 어떻게 되죠? R분의 B지. 그럼 만약 B 값을 구하라면 R 곱하기 sin X가 됩니다. 괜찮나요? 마치 높이를 구할 때 이 직각삼각형의 높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빗변 길이 곱하기 sin X가 돼요. 빗변 곱하기 sin, 비싸. 코사인을 정의하세요. 코사인 X는 R분의 A예요. 그럼 양변에 R을 곱하게 되면 밑변 길이 A가 정의됩니다. R 곱하기 코사인 X, 빗변 곱하기 코사인, 비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걸 근데 여기서 왜 설명하시는 겁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냐면 여기서 자리가 지우면 안 될 것 같아서 여기다 쓸게요. 저기서 사인 세타를 정의하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사인 세타 정의는 동경 길이분의 y좌표죠. 양변에 r을 곱합니다. 그러면 y 좌표는 누구랑 같은 거냐면 r 곱하기 사인 세타랑 같네요. 코사인 세타의 정의를 내리라면 r분의 x 좌표가 되죠. 따라서 x 좌표는 r 곱하기 코사인 x가 됩니다. 태훈이 알겠니? 잘 봐. 여기는 x, y라는 건 누굴 말하냐면 이 점의 x좌표, y좌표를 말하잖아. 이 점의 x좌표, y좌표. 그 점의 x좌표, y좌표는 삼각 함수 정의에 따라 이렇게 정의해야 된다고. 그럼 x좌표 대신에 r 코사인 세타를 쓸 수 있고 y좌표 대신에 r 사인 세타를 쓸 수 있겠죠? 맞습니까? 바꿨습니다. 여기는 x좌표, y좌표 이렇게 하지 말자. 여기는 x좌표, y좌표 대신에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라 써도 별 문제는 없겠네요. 됐지? 그리고 이 점의 좌표는 분명히 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 대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대입합니다. 그러면 r 코사인 세타를 제곱하면 r 제곱 곱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 더하기 y r 사인 세타를 제곱하면 r 제곱 곱하기 사인 세타의 제곱은 r 제곱이 되고 양변을 r 제곱으로 나누면 정말로 중요한 공식 하나가 나옵니다. 정말로 중요한 공식. 사인 세타의 제곱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은 1이라는 엄청나게 중요한 공식이 여기서 탄생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한번 유도과정을 봤으면 외우셔야 됩니다. 이게 책 뒤에 나오니까 뭐 따로 쓰실 필요는 없어요. 뒤에 나와요. 공식은 나와. 유도과정이 나오지는 않지만 이 공식은 나옵니다. 책 뒤에 한 장, 두 장 넘겨보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타가 만약 똑같다는 가정하에 사인 30의 제곱 플러스 코사인 30의 제곱은 답이 무조건 1이라는 뜻이야. 보나 마나. 그럼 이거 말고도 다른 거 성립하겠죠? 사인 15도의 제곱. 15도는 특수항이 아닙니다. 코사인 15도의 제곱.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똑같은 값을 제곱해서 사인 코사인을 더하게 되면 이 값은 무조건 1이 돼요. 공식상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 더 합시다. 하나 공식 더. 하나 공식 더가 뭐냐면 봐봐. 여기 놓여있는 상태에서 약간 지금 여러 개 쓰다 보니까 겹쳐져 있는데 이게 코사인이었죠. 코사인 값은 얘랑 같습니다. 사인 값은 얘랑 같죠. 이걸 이렇게 분수로 둬봐. 그럼 코사인분의 사인,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얘도 규칙은 같은 각이 됩니다. 다른 각이면 안 됩니다. 같은 각일 때 코사인분의 사인을 주게 되면 여기 r분의 x분의 r분의 y라 이게 분모 이게 분자라 분모와 분자에 각각 r을 곱하게 되면 r이 약분되고 뭐 남죠?
x분의 y가 남죠. 근데 x분의 y가 누군가요? 탄젠트네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탄젠트 세타랑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외울 게 많아. 근데 일단은 얘네 둘은 확실하게 기억해 줘야 되십니다. 알겠니? 힘들구나.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안 되겠는데? 잠깐 쉬었다 해야 되겠나? 문제 풀어야 되는데 아니, 뒤에 설명도 해야 되고. 여기 있어요.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게 여기 바로 뒤에 나오죠. 사인 세타의 제곱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은 1이며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분의 사인 것 같다. 그 왜 예전에 그래 이거 얘기한 적 있었잖아. 이거 얘기한 적 있었는데 예전에 어떤 미친 고등학생이 문제 푸는 도중에 이런 적 있어요. 문제 풀다 보면 이제 저걸 이용해야 되거든.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를 문제 안에서 변형해서 탄젠트 세타를 이렇게 바꿔서 풀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이걸 모르고 굉장히 한심한 고등학생이죠. 이걸 모르고 막 혼자 고민하다가 이건 상하함수의 부를 말하는 건데 이거는 상하함수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말하겠죠.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동경의 위치가 어디 놓였냐에 따라서 부호가 저절로 정해진다. 부호가 저절로 정해진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동경이 1, 4분면에 있을 때, 동경이 2, 4, 3, 4, 4, 4분면에 각각 있을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값은 바뀔 겁니다. 그 놓여있는 점의 위치, 동경의 끝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값은 달라지겠지만 부호가 항상 일정한 규칙을 가질 거라는 얘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인의 정의가 뭐였죠? 사인의 정의가 동경 길이분의 y좌표, 코사인의 정의는 동경 길이분의 x좌표, 탄젠트의 정의는 x좌표분의 y좌표 이렇게 써지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4분면은 1, 2, 3, 4가 되고 1, 4분면에서는 점의 위치가 x좌표도 양수고 y좌표도 양수죠. 2, 4분면은 x좌표가 음수, y좌표가 양수. 3, 4분면은 둘 다 음수. 4, 4분면은 x좌표 양수, y좌표 음수. 이다 보니까 동경이 만약 1, 4분면에 놓였다고 칩시다. 그러면 동경 길이는 원래 기본적으로 양수값이에요. 동경의 길이니까요. 그럼 x좌표, y좌표의 부호에 따라서 이 값의 부호가 정의되는데 1, 4분면에 놓이게 되면 x좌표도 양수가 되고 y좌표도 양수가 된다는 얘기는 x좌표, y좌표 모두 양수니까 동경 길이도 양수, y도 양수, 동경 길이 양수, x 양수, 양수분의 양수 이거 다 양수네. 그럼 1, 4분면에서 만약에 동경이 놓이게 되면 사인도 양수가 되고 코사인도 양수가 되고 탄젠트도 양수가 되고 모두 다 양수가 됩니다. 저 책에서는 이거를 올이라고 썼어요. 모두 다라는 뜻으로. 그 다음 2, 4분면에 놓이게 되면 x좌표는 음수인데 y좌표 양수예요. 그럼 동경 길이 y좌표 이거는 양수겠죠? 사인이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양수만 씁시다. 양수. 코사인은 동경 길이분의 x좌표 이게 x좌표 음수기 때문에 양분의 여기는 음분의 양, 사인만 양수네. 3, 4분면은 x좌표 음수, y좌표 음수, 동경 길이분의 음수, 동경 길이분의 음수, 사인, 코사인은 음수입니다. 근데 탄젠트가 음수분의 음수, 이게 양수네요. 3, 4분면에서는 탄젠트가 양수가 되고 4, 4분면에서는 x가 양수, y가 음수, x는 양, 코사인이 양수인데 사인은 음수가 되죠. 탄젠트도 음수가 됩니다. 얘는 코사인만 양이네요. 그래서 1, 4분면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모두 다 양수, 2, 4분면에 놓이게 되면 사인만 양수, 반대로 코사인, 탄젠트는 음수라는 얘기예요. 3, 4분면은 탄젠트가 양수, 4, 4분면은 코사인이 양수. 이거 외울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 전부 다 올이라고 외우고 올, 사인, 탄젠트, 코사인 이걸 줄여서 올사, 탄코, 얼사, 안코 이렇게 외워. 올사, 탄코, 얼사, 안코 뭐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외웠어. 우리 선생님 고등학교 때 학교 선생님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얼사, 안코로 외워라. 뭐 그런 분이 계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외우잖아요. 얼사, 안코, 얼사, 안코 이렇게 외워라. 그러니까 1, 4, 2, 4, 3, 4, 4, 4 이렇게 돌아가는 순서로 본다면
전부 다 양수, 사인만 양수, 탄젠트만 양수, 코사인만 양수가 이렇게 4분면이 결정된다는 뜻이죠. 그 부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 이제 다 설명드렸으니까요. 이제 대표형을 하나씩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633. 자, 다음 주어져 있는 이 삼각형에서 탄젠트 15도의 값을 구하랍니다. 근데 탄젠트 15도는 특수각이 아니라 우리가 외우질 않아요. 탄젠트 15도면 이 삼각형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어 있는 삼각형에서 얘가 90도, 얘가 15도잖아. 그럼 탄젠트 15도면 선분 BC분의 선분 AC를 구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BC는 얼마고 AC는 얼마고 이걸 어떻게 알지? 하나도 안 나와 있는데? 여기가 특수각이네요. 이 삼각형이 특수각을 끼고 있는 직각삼각형이죠. 이들의 비례는 30, 60, 90 순서로 본다면 1대 루트 3대 2. 그럼 30도와 바라보는 변을 A라고 둔다면 60도와 바라보는 변은 루트 3A가 되고 90도와 바라보는 변은 2A가 되는데 여기는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이게 15도. 이 각과 이 각을 합친 게 이 각이 되기 때문에 결론 얘도 15도. 이등변이 되네요. 얘가 2A면 얘도 2A가 됩니다. 따라 선분 BC의 길이가 나옵니다. 2 플러스 루트 3A 분의 A. 이렇게 약분이 되네요. 따라서 2 플러스 루트 3분의 1. 이걸 유리하시면 정답이 됩니다. 유리하는 이거 할 수 있지? 유리아 나 시키지 마라 이런 거. 유리아 같은 이런 거를 나한테 시키는 건 정말 예의 없는 짓이야. 내일 모레 70이야. 내일 모레 70에 내가 유리하고 있을까? 하라고? 알겠습니다. 이 유리하면 얼마예요? 2 마이너스 루트 3. 그렇죠? 이건 기본이다. 루트 K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K분의 1. 유리하면 얼마예요?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K. 이렇게 되죠? 이게 만약 마이너스면 얘는 반드시 플러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유리하는 이런 기본적인 유리하는 빨리빨리 하시는 거죠. 다음 문제. 이제 삼각 함수로 넘어왔어요. 동경의 길이가 동경의 점피의 위치가 다음과 같고 그걸 이어서 동경의 길이를 만들었을 때 저걸 가지고 삼각 함수의 정의를 내라는 얘기죠. 3,-3은 어디 있어요? 4, 4분면에 있다. 원점에서 오른쪽 3칸, 밑으로 4칸이니까 한 이쯤에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3,-4. 그 점에서 X축 방향으로 수선을 내리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고 회전각은 여기입니다. 이게 세타입니다. 이때 사인 세타를 정의하시오. 그러면 사인 세타는 동경 길이분의 근데 봐봐. 이게 3이잖아. 이거 마이너스 4고 물론 길이가 마이너스 4는 아니지만 좌표가 마이너스 4니까요. 근데 여기는 이 동경의 길이는 순수하게 길이를 가지고 피타고라스 푸는 거니까 3, 4, 5 이 길이는 5가 되겠네요. 그럼 사인의 정의 동경 길이분의 y좌표. 코사인의 정의 동경 길이분의 x좌표. 탄젠트의 정의 x좌표분의 y좌표. 이렇게. 얘네들이 더하는 거네요. 정답은 마이너스 5분의 1이 정답이 됩니다. 됐고요. 다음 문제 641번 문제. 사인 탄젠트를 곱해서 양수, 코사인 탄젠트를 곱했더니 음수, 동시를 만족하는 각 세타의 값이 몇 사분면의 값입니까? 그런 건데 사인과 탄젠트를 곱해서 양수가 된다는 뜻은 둘 중에 하나 아닌가요? 사인이 양수, 동시에 탄젠트도 양수 라는 뜻이고 아니면 사인이 음수, 동시에 탄젠트도 음수 이 뜻이네요. 맞습니까? 그럼 위에 거부터 봅시다. 사인과 탄젠트가 모두 양수인 사분면 몇 사분면이에요? 1사분면밖에 없습니다. 둘 다 양수인 거는. 그 다음에 사인은 음수인데 탄젠트가 음수인 것, 둘 다 음수인 것. 얼사, 탄, 코, 코사인만 양수인 사분면은 사인, 코사인이 모두 음수일 테니까 4사분면이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거는 1사 또는 4사입니다. 그리고는 아니에요. 1사인 동시에 어떻게 4사일 수가 있어? 1사이거나 아니면 4사이거나. 두 번째 조건. 코사인과 탄젠트를 곱해서 음수가 된다는 뜻은 다시 두 가지. 코사인이 양일 때 동시에
탄젠트는 음이 돼야 되고 코사인이 음일 때 동시에 탄젠트는 양이 돼야 되겠죠. 그럼 코사인이 양, 4사분면 혹은 1사분면 근데 탄젠트는 이거 4사분면이에요. 코사인이 음인 사분면은 2, 4나 3, 4입니다. 탄젠트가 양, 3, 4죠. 겹치는 건 3, 4네요. 그럼 위를 만족하는 건 1, 4와 2, 4, 4. 밑을 만족하는 거는 4, 4와 3, 4.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4분면은 4, 4분면이 정답이다. 세타는 몇 사분면 각입니까? 제 4, 4분면의 각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대표 유형. 이제는 다 계산 문제입니다. 다음을 간단히 하시오. 1 플러스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 플러스 탄젠 세타를 계산하시오. 해봐. 다음을 계산하라는 얘기인데 이런 문제를 보면 본능적으로 뭘 하셔야 되냐면 탄젠트를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인 코사인으로 통일이 되기 때문에 얘만 너무 생뚱맞잖아. 그래서 1 플러스 사인분의 코사인 더하기 코사인분의 사인 이렇게 썼어요. 통분하는 겁니다. 통분하려면 당연히 얘랑 분모를 곱한 걸로 통분해야 되니까 1 플러스 사인 곱하기 코사인. 그럼 여기는 코사인이 곱해지니까 코사인의 제곱. 얘는 뭘 곱해지죠? 플러스 얘가 곱해지니까 S 플러스 S 제곱 이렇게 되겠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거 정리하다 보니까 1 플러스 사인 분의 코사인 분의 얘랑 더하면 얼마라고 했죠? 1입니다. 1 더하기 사인. 그럼 이렇게 돼 있다 보면 되잖아. 얘랑은 약분이 되네? 정답은 코사인 세타분의 1. 현준이가 맞췄네요. 이렇게 됩니다. 현준이 저 만족스러운 미소. 이 새끼들 아무도 못 풀었는데 나만 풀었어. 아이씨 이런 느낌이야. 건방진 자식. 자 다음 문제 풀 때는 저 현진이 콧대를 확 눌러줍시다. 자 이 문제 풀어보세요. 이번에는 현진이만 맞추지 말고 다른 5번으로 바꿀게요. 세타가 2, 4분면 각이고 다음 주어져 있는 값이 있을 때 코사인 세타 값이 얼마인지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이게 좀 난감합니다, 사실. 복잡하게. 또 뭐 탄젠트처럼 아까 전에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보니까 이게 분수값이거든요. 분수와 서로 같다는 뜻은 여기 있는 분모와 여기 있는 분자를 대각선 방향으로 곱한 것, 또 이쪽 대각선 곱한 값이 서로 같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분배합니다. 그럼 이렇게 분배하면 1 플러스 사인은 이렇게 분배하면 5 마이너스 5 사인이 돼요. 넘깁니다. 6 사인은 4. 따라서 사인 세타의 값은 3분의 2가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2, 4분면에 있는 동경이죠. 세타가. 여기쯤에 있다고 칩시다. 근데 사인의 정의는 동경 길이분의 y 좌표인데 동경 길이가 3이고 y 좌표가 2니까 대략 적당히 맞춰서 그리세요. 3, 2 뭐 이런 느낌으로. 3, 2. 그럼 여기는 얼마인가요? 피타고라스 정의잖아? 9 마이너스 4 루트 5.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동경은 여기 있다는 뜻이고 이 점의 위치가 마이너스 루트 5, 2라는 얘기죠. 이렇게 회전해서 세타가 만들어진 것이고 문제에서는 코사인 세타의 값을 원하니까 코사인 세타는 동경 길이분의 3분의 x좌표 마이너스 루트 5. 조심해야 돼. 뭐 이런 거 미리 이렇게 써놓는 것도 괜찮아. 이 답이 정답이다. 몇 번이에요? 네, 5번이 정답입니다. 네. 저 미소. 네. 쉽죠? 네, 쉬워요. 자, 두 개 유형. 이번 좀 다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다. 해봅시다, 이것도. 652번은, 이건 뭐 쓰시면 되냐면, 혹시, 이 초성을 보면 뭐가 떠올라요? 어? 곱셈 공식까지 좋았어요. 곱셈 공식. 변형, 그렇지. 곱셈 공식 변형. 그러니까 이거는 곱셈 공식 변형이 떠올라야 됩니다. 이런 거. S-C의 제곱은 S제곱 마이너스 2SC 플러스 C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런 다음에 여기 사인의 제곱 플러스 코사인의 제곱은 1이겠네요. 그럼 S-C의 제곱은 1 마이너스 2 사인 코사인이 되겠죠.
괜찮습니까? 이거다 집어넣어요. 1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1. 그럼 플러스로 바뀌죠? 그럼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3. 근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의 제곱이 아닌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 2분의 3이므로 따라서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3입니다. 근데 부호를 정해야 되는데 이게 몇 사분면의 각이에요 이게? 파이가 180이라며. 걔를 2로 나누면 90도. 얘는 180도. 2사분면 각이죠. 2사에서는 사인은 2사분면에서는 사인은 양, 코사인은 탄젠트는 그럼 사인이 양, 코사인이 음인데 양 빼기 음이니까 이게 뭐가 되죠? 양수가 되네요. 따라서 문제에서 원하는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값은 플러스 2분의 루트 6. 네,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몇 번이 답인가요? 3번입니다. 네, 3번 잘하셨어요. 네. 이해되십니까? 지성이 뭐가 틀렸니? 어? 이렇게 써야 되는데, 아이고. 그랬군요. 자, 마지막 유형. 이거 맞출 수 있을까? 이건 맞춘 사람 다음 시간에 아이스크림 사줄게. 이건 좀. 현준아, 이건 좀. 양심 없다. 이건 좀. 이제 와서. 네. 갑자기 또 빼박이야. 아까 4번이 빼박이라더니. 과연 1번이 맞아서 현준이가 아이스크림을 위해서 양심을 내팽개친 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이랬는데 갑자기 막 3번이나 막 4번이 되면 어떻게 해? 그럴 수가 없군요. 자, 봅시다. 2차 방정식의 두근, 이게 문제가, 뭐, 많이 어렵진 않지만, 역시나 유형이 좀 바뀌어 있는 상태라, 한번 여러분의 이제 전투력 한번 상승시켜 봤는데, 사인, 코사인이 이 방정식의 두 근임이랍니다. 원래 2차 방정식은 크게 근이 두 개가 있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사인이고 하나가 코사인이라는 뜻이에요. 알파, 베타라는 느낌과 비슷하겠죠? 그럼 두 근의 합, S 플러스 C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SC는 두 근의 곱, 2분의 K입니다. 자, 여기서 필요한 거는 사인과 코사인이 나온 상태는 웬만하면 제곱이 좋습니다. 그래서 1번식을 양변 제곱하면 S제곱 플러스 2SC 플러스 C의 제곱은 4분의 1이 되겠죠. 마이너스 1을 제곱했으니까. 근데 이 값 두 개 더하면 얼마라고요? 1입니다. 넘어가면 2 사인 코사인은 1이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고 양변에 2분의 1을 곱하게 되면 네, 사인 코사인의 값은 사인과 코사인의 값은 마이너스 8분의 3이에요. 근데 보면 사인과 코사인이 곱하기 얼마였죠? 2분의 K였네요. 또 이렇게 곱하면 8K 값이 마이너스 6이므로 따라서 K 값은 마이너스 4분의 3. 정답은 1번입니다. 네.